보안경찰입니다. 자, 안전보장에 대한 유해 형태를 보면은 내부적인 취약성 그리고 외부적인 위협 있는데, 내부적인 것은 뭐 인구라든가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있고, 외부적인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평창주의, 기후변화 등이 되겠죠. 자, 국가에 대한 위협 보면은 군사적 위협은 전통적으로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위협은 국가 정체성과 조직 이데올로기, 또 그것을 표현하는 기관들이 대상이 되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반공주의와 같이 반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위협은 보면은 프랑스가 미국의 패스트푸드 역량이나 영어의 유입으로 불의의 잠식 이런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위협을 의미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위협은 주요 전략물자의 공급 위협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삼성이 그 일본으로부터 그런 전략물자의 공급에 대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이러한 전략물자의 공급 위협은 군사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협이 되겠습니다. 상대국가의 경제적 팽창, 보호주의 무역 장벽 등이 위협이 되겠습니다. 생태적 위협은 이제 인접국의 자연현상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또 일본으로부터 방사능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다음은 넘어가서 보안경찰의 성질상 특징을 보면은 1차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활동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고, 이러한 국가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사후 진압적인 활동은 크게 의미가 없죠. 자, 보안경찰은 위태성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범죄는 침해적 성격을 갖지만 보안경찰은 사전 예방적 활동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보안경찰의 보호법익은 국가적 법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질상 특징이고, 수단상 특징을 보면 비공개성, 비노출성입니다. 활동 수단을 비공개하고 임무 수행의 성질상 신분을 비노출하게 되겠습니다. 보안경찰의 임무를 보면은 법적 근거가 빠져있기 때문에 좀 보충을 했습니다. 경찰법과 경제법에서 대간첩 작전 수행이 있고, 공안절이라고 기타 공고의 안전질서, 그 조항이 근거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형법이나 국법법, 또 보안관찰법 등이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찰청 직제에 보면은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보안국장에 대한 사무분장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간첩 등 이제 보안사법에 대한 수사 지도 및 조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첩 등 보안사법이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국가보안법 부분에 가면은 정보사범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보안사범과 정보사범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구별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원조사 및 뭐 기록관리 업무가 있죠. 이것은 정보경찰의 업무입니다. 신원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훈령에 있는 주요 업무를 보면은 뭐 경호안전대책 업무 및 긴급신원조사. 긴급신원조사는 보안 업무죠. 일반적인 신원조사 업무는 정보 업무가 되겠지만은 우리 경호실에서 요구하는 긴급신원조사 업무는 보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선 공항, 항만 보안 활동입니다. 국제선은 아닙니다. 국제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직제에 보면은 외사국 업무에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 활동에 관한 계획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또 보안 활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지만은 우리 경찰서 같은 데는 이 보안과 안에 외사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본청 기준으로 할 때는 외사국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외사국의 업무에 국제공항이 들어간다, 보안 활동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또 읽어보면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기관의 다른 기관의 업무를 보면은 우리 법무부에서는 검사가 공소 모래된 자의 신병 처리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 내용들도 읽어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 이론을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철학 이론을 보면은 변정법과 유물론, 또 유물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변정법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다이얼로거스, 대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토론하면서 상대방 모순을 지적하고 그 모순을 극복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화수를 의미했습니다. 해결의 변정법이 있죠. 전체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정반 합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보았습니다. 정, 그 자체의 모순이 있지만은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 반, 그 모순이 자각대 밖으로 나타나는 단계이고, 합은 이와 같은 모순이 충돌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해결의 변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양의 질화, 이것은 이제 물이 끓어서 마치 수증기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역의 법칙, 그리고 대립물 통일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 이렇게 해서 양대부가 되겠습니다. 카톨릭에서 보면 대부가 있죠. 그 대부가 양씨입니다. 양대부. 혹은 뭐 랑대부로 암기할 수도 있겠죠. 자, 유물론을 보면은 관념론과 대립하는 철학적 입장으로서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정신이 물질에 기초해서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외부 세계는 인간의 정신이나 의식하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유물론을 역사관에 반영한 것이 변전법적 유물사관이 되겠습니다. 자, 변전법적 유물론을 역사에 적용한 것이고 물질의 생산이 정경, 학문 등의 관념을 발전시킨 기초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르크스는 역사발전 5단계를 주장했습니다. 원시 공동사회에서 고대 노예, 중세 봉건,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간다는 5단계설이 되겠습니다. 자, 공산주의 경제이론,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을 보면은 노동가치설, 상품의 가치는 노동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잉여가치설, 노동자 임금에 상당하는 가치로 생산하는 것을 필요노동이라고 하고, 필요노동을 초과한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가치를 잉여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딱 필요한 노동이 이제 필요노동이죠.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잉여노동이고 잉여가치가 됩니다. 이런 잉여가치가 결국에는 자본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에게 축적이 된다는 것이 자본 축적의 법칙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본을 축적을 하다 보면은 중소자본가는 결국에는 대자본가에게 흡수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자본이 집중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본 집중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자본이 축적이 되고 집중이 되면서 결국에는 노동자들은 실업이 늘어나서 빈곤이 증대된다는 겁니다. 빈곤 증대 법칙.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서를 보면은 자본이 축적이 돼서 집중이 되고 빈곤이 증대한다. 결국 붕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초성만 따서 축지법으로 붕괴한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궁핍화 이론을 보면은 자본가는 결과적으로 부를 축적하지만 노동자는 더 가난해진다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궁핍화 이론인데, 이것하고 또 빈곤 정대의 법칙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빈곤 정대의 법칙은 여기서 보면은 자본 축적과 집중으로 실업이 늘어나서 빈곤이 정대된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는데, 궁핍화 이론은 자본가는 부를 축적하고 또 노동자는 더 가난해진다. 같은 말인데도 약간 다르겠죠.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실무접에 나오는 것을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특정 시점과 장소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에게 지불되어야 할 임금의 총액은 일정하기 때문에 노동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임금은 감소한다. 이런 말도 결국 궁핍화 이론에서 나온 말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제국주의론이 있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황제의 나라를 의미하죠. 식민주의와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유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이것이 제국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주의 단계로 발전이 되는데,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단계 이전에 과도기적 자본주의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과도기적 자본주의 단계인데, 이러한 독점 자본주의를 제국주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제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독자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독자, 그렇게 암기를 해서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독점 자본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경제 이론이 어떤 이론들이냐 하는 또 구분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뭐 가치, 밸류죠. 이런 것들은 다 경제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자본주의, 이런 것은 다 경제 개념이죠. 궁핍화, 그리고 제국주의라는 말이 정치 이론인지 경제 이론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 독점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독점이라는 것은 독점 자본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도 보면은 또 독점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독재라든가 독점은 다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치론을 보면은 폭력, 혁명론, 계급투쟁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국가사멸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이론하고 아까 위에서 본 경제이론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문자로 만들어서 외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두 문자가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너무 두 문자가 또 많아지거든요. 지금 이 보안 파트가 상당히 자질구레하게 암기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은 두 문자로 암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어차피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만 잘 알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폭력혁명이다 이런 단어에서 벌써 정치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계급투쟁 이런 것들은 다 정치 이론입니다. 어떤 독재, 국가사멸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아까 경제이론도 마찬가지로 경제 용어들이 그 제목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폭력혁명론을 보면은 한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이라는 혁명적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평화적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서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는 폭력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숙한 자본주의로 발전이 되면은 그때서야 폭력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계급투쟁론은 유상계급과 무상계급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며 양계급 간의 협력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무상계급이 유상계급을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하면 유상계급 잔재를 청산하는데 이때 과도기가 필요하고 이 기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있죠. 그때 민주주의란 말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독재론이 나올 때 이것은 과도기라는 말이 있었죠. 아까 위에 경제이론에서 제국주의도 독점 자본주의인데 그것이 과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이라든가 뭐 독재가 나오면 과도기라는 것이죠. 국가사멸론은 노동자 계급이 지배계급이 되면은 권력기관으로서 국가도 소멸하게 된다 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 설이 되겠습니다. 원시 공동사회, 고대 노예, 중세 봉건,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오고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생산 관계를 보면은 원시 공동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을 공유를 했죠. 그리고 계급이 없었는데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면은 생산 수단이 공유가 되고 계급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는 다 사유가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이 순서대로 간다는 것,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공산주의 전략의 원칙을 보면은 다양성의 원칙, 모든 것은 정권 장악 후에 정당화되기 때문에 혁명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또 전술 간에 상호모선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는 부분이고, 배합의 원칙은 상호 상반되거나 배타적인 전술을 동시에 구사해서 상황 판단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시적 후퇴와 양보의 원칙, 공산화 운동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후퇴하고 적에게 양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포기의 원칙, 기존 전술이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정세가 바뀌면 그 이전의 전술의 활용 가치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보면은 혁명기지 전략은 북한을 혁명의 근거지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조선 혁명 전략은 남한입니다. 남한 혁명 세력의 주체가 되어서 계급투쟁을 일으키고 무장폭동 등 결정된 시기가 조성이 되면은 북한이 개입을 해서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이것은 남한이 되는 것이고 혁명기지는 북한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통일전선 전술은 공산주의 세력이 약할 때 비공산 세력과도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궁극적으로 적과토기를 이룩하는 전술인데, 북한이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남북 연방제 통일안, 중국의 국공합작, 남북 베트남 민족해방 등선 등이 예지가 되겠습니다. 연방제 통일 전략은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한 채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설해서 조국을 통일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여기는 노동당에서 하는 것과 최고사령관, 군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무위원회, 정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군, 정 이렇게 세 가지 큰 파트로 나눠지고, 당에서 하는 것은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이 있죠. 그래서 당, 통문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이제 정찰총국이라고 있는데, 정찰 이런 말은 벌써 군사 용어죠. 뭐 별도로 암기 안 하더라도 이 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위국이 있고, 국가보위성은 이제 국무위원회 이 정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같은 국하고 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무위원회는 국가보위성 요 하나만 지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국과 국 요것만 잘 연결하면 되고 나머지 남는 이제 보위국은 최고사령관, 군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큰 분류를 하고, 자, 이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는 사실 그 우리 공제 실무 종합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문제 부분에 보면은 한 문제 정도만 나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제대로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아주 이전에 그 기출 문제가 있었지 최근에는 거의 기출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은 올 하반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우리 경찰로 넘어오는 그 법률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보안의 업무는 넓어졌는데 그 역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출제를 하게 되면 이 보안의 역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를 내고 난이도를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수사에 관한 부분이나 북한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파트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상당히 그 외우기 귀찮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봐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노동당에서 하는 이제 통일전선부를 보면은 남북 교류와 대남 공작 전담하고 남북 회담을 주관합니다. 대남 심리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하기구로 뭐 조평통, 반대민전, 조국전선, 아태평화위원회, 범민련, 범청학련, 조국통일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통일전선부라고 할 때 전선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남북 대화는 그 지금 휴전선이 있는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선에서 휴전선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통일전선부에서 남북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문화교류국은 간첩을 난파하고 지하단 구축하고 조정력 지도합니다. 이 문화교류국이라는 이름으로 간첩을 난파한다는 것이 재밌죠. 이 간첩이 이제 우리나라에 내려오게 되면은 북한 문화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우리 남한의 문화가 그 간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돌아가면 또 남한의 문화가 전달되겠죠. 상당히 문화가 교류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문화교류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사령관을 보면은 정찰청국이 있는데 1, 2, 3, 5국이 있죠. 4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6, 7까지 있는데 이 국들의 인물을 보면은 공작원 교육, 무장공비 양성, 도청 해킹, 해외 공작, 그리고 뭐 대남 군사 정책, 보급 등 후방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따보면은 교무, 도해, 정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이라고 쌍둥이 딸의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었는데 그 문제를 훔쳐가지고 딸에게 전달해줬던 그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교무실에서 해답을 훔친 것이죠. 그것이 도해입니다. 훔칠 도자에. 교무실에서 해답을 훔치는 사건을 정지시킨 사건이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부단하게 정찰을 해야겠죠. 정찰국에서 교무 도해를 정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주요 내용을 연상해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국은 보면은 대내적으로는 뭐 국내 사상 반체제 동향 감시하고 요인 사찰하고 김정은을 경호합니다. 보유국에서 하죠. 대남은 탈북민 등 통작원을 포섭하고 우리 국민 납치 테러입니다. 국무위원회의 국가보위성은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그 공제실무종합에 문제 지문으로 나와 있죠. 대북 간첩을 색출하고 반체제 사범 수사 등이 있는데 인민보안부는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합니다. 대남 공작 부서가 아닌 것이죠. 북한 주민을 통제를 하는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민보안부가 이렇게 계속 명칭이 바뀌었어요. 인민보안부에 있다가 또 인민보안성으로 2000년대에 바뀌었는데 현재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회안전성으로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제실무종합에는 여전히 인민보안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보안부라고 해도 경찰의 역할로 이렇게 알아먹으면 되고요. 또 바뀐 것으로 사회안전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무위원회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같은 국국이죠. 인민보안부 혹은 뭐 사회안전성은 우리나라 경찰이기 때문에
대남 공작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성군 정치는 이번 그 실무종합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내 안보 유해 세력을 보면은 과거에는 좌익 폭력 세력이라고 불렀죠. 이 말을 안보 유해 세력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좌익 폭력 세력으로 이렇게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공제의 실무종합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보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북한의 주체 사양에 심취를 해서 일제가 좌익운동에서 발현되었죠. 1980년대 학원 노동계를 중심으로 세력이 확산되었습니다. 소련이나 동국 공사권의 몰락에도 우리식 사회주의, 국제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고 있죠. 과정을 보면 의식화한 다음에 조직화하고 투쟁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식화해서 조직하고 투쟁화하는 것입니다. 특성을 보면은 체제 부정하고 계급폭력, 친북, 용공성, 사회주의 지향성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성질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NL 주사파, ND알파, PD알파, 트로츠키파 이렇게 있죠. 자, NL 주사파는 National Liberation입니다. 민족 해방이 되는 것이죠. 민족 해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과 대남 적화 혁명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반밖에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통일전략 1단계로 미국을 축출하고 현 정권을 타도해서 2단계로 북한하고 고려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국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 이제 반자본주의, 반파쇼 이렇게 다 반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제, 반독점, 해방화 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쏟기 쉽겠죠. 공제 실무종합에도 보면은 이것을 지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보면 환총련, 범청학련 등이 있습니다. ND알파는 민족민주주의 혁명인데요. National Democracy Revolution입니다. 민주가 되는 것이죠. 밑에 PD알파를 보면은 여기서는 People Democracy입니다. 그래서 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산업행, 이 계열 단체에 있지만 현재 와야됐고 정학생연대 등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트로츠키파는 국제사회주의 혁명론인데 ISR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